전국 각처에서는 학생 계몽반이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곳 경상북도 영도군 작은 어촌에 나온 대구대학 농촌계몽대는 아침 일찍부터 불황민들과 함께 어지러진 마을을 청소하고 불황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재건체조를 가르쳐주는 등 여러모로 그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한편, 낮에는 주민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밤에는 불황민들을 모아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데, 모두 애써 배우고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곳 충청남도 구석진 마을에서도 활발한 문명퇴치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문명과 등지고 살아온 이곳 두매산골에까지 밝은 빛이 깃들고 있습니다. 어두운 눈을 뜨기 위해 열심히 읽고 쓰는 얼굴과 얼굴들, 혁명과 반수의 새로운 의욕이 치솟은 밝은 얼굴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삶이 결국은 먹는 일로 귀착되던 10년 혹은 20년, 30년 전, 예술이 밥 먹여주냐, 운동이 밥 먹여주냐 하던 말이 멋대로 내돌리던 그때, 공부가, 책이 밥 먹여주느냐며 우리 손에서 책을 앗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해서 배움이라든가 책은커녕 가기야 거기야 24자조차도 익히지 못해 까막눈이 됐고, 해방된 나라 자유민으로서의 권리라던 선거를 치르면서도 35%가 넘는 까막눈들을 위해 투표용지 이름 위에 막대기 기호를 그려 넣어야 했던 그때, 또 군대 간 아들한테 편지가 오면 늙은 어머니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고등과 학생을 찾아 편지를 대신 읽히고 편지를 대신 쓰게 했던 그때, 그러나 그야말로 글만 깨우쳤다 뿐이지 책상 물림이 된 아버지 대신에 평생을 일꾼과 부엌대기로 보낸 까막눈 어머니가 어느 날 야학에서 생경스레 가야 거기어를 읽으면서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했던 그때, 그리고 또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예배당에서 낡은 성경책을 들여다보면서 받침이 없고 경모음이 한자뿐인 가라사대를 쉼없이 읽던 그때 개구리 울음소리 같던 어머니의 가기야 거기어 가라사대 소리는 우리들 어머니가 비로소 내던 늦깎이 그 한의 소리였습니다. 해방이 되고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 어느 신문이 내건 제목은 기억 니은 배워서 좋은 나라 세우자였습니다. 물론 그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기사도 알 턱이 없었지만은, 그때 이 신문을 따라 읽으면은 경기도에서만도 전체 도민의 40%가 그를 깨쳤다는 소식이 실려 있고, 그래서 전 인구의 65%가 암흑에서 광명을 찾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의 65%가 글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됐다고 했지만, 그것은 읽을 수 있다는 것뿐이었고, 실제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첫 총선거가 실시됐고 막상 투표용지를 받고 보니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라는 것밖에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저 이 후보자가 유세장에서 손가락으로 외치던 숫자를 따라 투표용지 위에 그려진 막대기를 세서 찍는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막대기 기호, 그 투표용지와 선거 포스터는 70년대까지 우리 모두를 까막눈으로 매도하곤 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의무교육제도가 실시되고
초등교육비가 그때 돈으로 18억 원이 계상됐고 전국에 중학교가 56개 새로 설치될 예정이었지만은 전쟁은 그 모든 상황을 여지없이 허물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전쟁통에 몇 자 깨우쳤던 한글도 다시 까맣게 보였고 전황을 알리는 비라 내용조차도 읽기보다는 들어서 알던 사람이 많던 그때, 우리들 국사연표에는 그 당시 문맹률은 아예 기록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학교도 교과서도 잿더미 속에 태워버렸고 맨 땅에서 계속된 수업 시간은 칠판조차 바람에 자주 날아가 그저 선생님의 선창에 따라 읽는 것이 고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책보조차 없이 덜렁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곤 하면은 3, 4학년이 돼도 국어책 하나 제대로 읽을 수 없었고 더욱이 제대로 된 글쓰기 교육이란 생각조차 못한 그때, 그러다 보니 한 동네에 글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군에 간 아들 둔 늙은 어머니는 아들 편지를 그저 반갑게 받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 혹 사고라도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온 동네를 다니며 고등과 학생을 찾곤 했습니다. 무사히 잘 있다고 읽어주는 그 고등과 학생의 말에 안심은 하지만 그래서 그 고등과 학생은 안 좋은 내용은 그저 속으로 삼키고 말지만 편지 끝머리에 면회 한번 와달라는 글에 어머니는 아득해집니다. 이웃집에서 겨우 찹쌀 얼마를 빌어와 군에 간 아들이 쉬 배 꺼지지 말라고 찹쌀떡을 밤새워 만든 어머니는 그 먼 남도에서 새벽길을 나서지만 몇 번은 갈아타야 하는 버스 차부마다에서 버스 행선지를 읽지 못해 그 억센 차장들에게 죄 지은 듯 묻고 물어서 드디어는 그 강원도 산골에서 아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면회를 다녀왔건만 이내 엄마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해졌고 그러나 까막눈 타령만 할 수 없어 다시 옆집 학생을 불러 편지를 대필시킵니다. 애미는 한시도 네 걱정을 놓을 수가 없다. 편지글을 읽어주는 늙은 어머니도 대필하는 젊은이도 알 수 없게 북받치는 설움으로 적어가던 편지들. 지금은 웃을 일이지만은 정부 통계를 보면은 1960년 우리나라 문맹률이 28%였다니 4사람에 1명이 넘는 사람들이 까막눈이었다는 그 시절이 빚어낸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60년대 4사람에 1명꼴의 문맹시대. 이윽고 전국적으로 문맹 퇴치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주로 농촌을 대상으로 한 이 문맹 퇴치운동은 농촌계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부잣집 마루나 빈 창고에 멍석을 깔고 1930년대 상록수식 한글 깨치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자리에 앉아 면소 사람이 낯을 놓고 설명하던 한글 공부, 낯 놓고 기억자 교육이 시작된 것입니다. 글 공부하는데 별로 그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방법을 도움하는 거 아니, 지금 낯 있지 않습니까? 낯을 이렇게 보면은 그 이렇게 그 하나 이렇게 들고 나면 그 기억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억자이기 때문에 낯을 2개를 저희들이 이제 갖고 나가갖고 2개를 이렇게 합하면 미음자가 됩니다. 그래서 낯 2개, 3개면은 거기 이제 가 또는 이제 이 나 이제 미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첫 번에는 상당히 그 흥미가 없더니만 그것이 상당히 그 아주 즐거운 이런 그 분위기가 조성이 돼갖고 나중에 이분들이 하나하나 그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가갸, 거겨, 고교, 구교. 한밤중 야학에서 울려나오던 그 여름날 밤 개구리 울음소리 같던 한글 공부. 소록도를 찾아가던 하나운이 처마 밑에서 개구리 울음소리에 서러워지었다는 시.
각야 거결을 잃고 노천명을 울게 했다는 그 각야 거견은 하나 둘 우리의 까막눈을 눈뜨게 했습니다. 그때 유행처럼 번지던 농촌 계몽운동에 한몫 거둔 것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사 도시 사람들이 농민들에게서 풍요에 대한 감사라든가 근면함 또는 그 밖의 삶의 지혜를 오히려 배우는 폭이 됐습니다만 1960년대 그때 대학생들이 펼치던 한글 깨우치기와 의료 봉사 등 계몽 활동은 피폐한 농촌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곤 했습니다. 그리해서 1966년에는 4사람의 1명꼴이던 문맹률이 14%로 떨어졌고 1970년에 이르러서는 12%로 더 낮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한글을 깨친 늙은 어머니로 하여금 시집간 딸 아이에게도 편지를 쓰게 만들어서 애미야 보아라로 시작되던 밤새 쓴 편지는 받침이 빠지기 일쑤고 한자씩 빠진 문장 투성이었지만은 도시로 시집간 딸의 눈물을 자아내게 했고 시골 우체부들의 우편 행랑을 점차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알게 되면서 의식도 점차 깨치기 시작해 파리 모기를 읽으면서 파리 모기를 잡아야 된다 생각했고 그래서 부엌대기 어머니의 어지럽던 부엌 살림도 정갈해졌으며 의복이나 머리 매무새도 점차 간편해지고 또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한글 깨우침에 큰 공헌을 한 것은 성경과 사회치 운동이었습니다. 1883년에 첫 한글 성경이 생겨났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고 하는 투에 아래 아자와 셔, 효 등 옛말이 많은 성경이어서 1956년에야 비로소 한글 맞춤법에 따르는 성경이 선보이고서 급속히 성경이 보급됐습니다. 주로 이북 피난민들이 이남에 정착하면서 전교가 시작됐고 교회 성경학교 가운데서 한글 공부가 진행됐는데 할머니들은 여호와 가라사대, 예수 가라사대 등 구전으로만 듣던 성경 얘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지를 떼면서 한글을 쉽게 깨우치곤 했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야학에 더욱 박차를 가한 것이 사회이치 운동이었습니다. 농업기술과 공민교육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이 사회이치 운동은 그때까지만 해도 완고하고 유교적인 분위기에 있던 농촌에 새 바람을 몰아왔고 마을 따라 네잎 크로바로 표시된 사회이치 운동은 특히 야학과 재건학교 운영을 통해 60년대까지 농업기술뿐 아니라 글공부방으로 유용하게 쓰여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한글을 깨우친 사람들이 늘어났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교육 환경은 초등과정에서 더 벗어날 수 없었고 그래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공민학교였습니다. 한글을 야학에서 깨우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배우고 싶다는 욕망이 일기 시작했으며 그 욕망은 정규 중학으로 이어질 형편이 아니어서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 졸업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공민학교로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엿한 중고등학교가 된 학교 가운데는 그 전신이 고등공민학교였던 데가 많은 것은 그런저런 그때 우리의 어렵던 교육 환경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민학교조차 가기 어렵던 젊은이들은 독학생들을 위해 발행되던 통신 강의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우체부가 배달해주는 이 통신 강의록을 놓고 한겨울 냉방에서도 추위와 졸음을 쫓아가며 풀던 배움의 갈증. 하지만 경제성장이 한창 치솟던 70년대에 이르러서도 부끄럽게도 우리 문맹률은 12%나 됐습니다.
경제 성장에만 매달려 별다른 문화 환경이 개선되지도 않았고 교육 투자의 빈약함 때문에 교육 환경의 저변이 여전했던 터여서 문맹률은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묻어버린 우리의 부끄럽던 문맹시대, 막대기 기호에 홀려 투표를 하면서 가기야 극여 구슬픈 개구리 소리를 내던 그때, 영월합시고 사나가비치 할로 기부미만 읊조리던 우리들의 헐벗은 소년기, 그리고 재건학교, 공민학교, 통신 강의록의 청운의 꿈을 펼치려던 그 안쓰럽던 시절, 그 배움에 목말랐던 갈증의 세월을 아십니까? 그 부모네들이 살아온 1950년대 혹은 60년대, 없는 집에서는 공부가 밥 먹여주냐, 또 조금 여유가 있는 집에선 그만 놀고 공부해라 라는 동전의 앞뒤 같은 소리를 들으며 보내야 했던 우리들의 소년기. 문맹률이 30%에 이르던 그때 우리 연편은 까막눈 시대로 기록됐고, 그래서 아이들이나 배움이 모자란 어른들 모두가 공부라는 골고다 언덕을 향하고 있던 그때, 만지기만 해도 바스라질 것 같은 이 국어책. 아이들은 바둑이와 영이 철수를 부르면서 글을 깨쳤고, 군에 간 아들에게서 온 편지를 읽을 수 없어 온 마을을 다니며 고등과 학생을 찾던 늙은 어머니는 어느 날 야학에서 시작한 가갸 거겨로 세상에 늦깎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자식을 공부시키는 일밖에 없다는 못 배운 부모들의 한과, 그래서 공부는 더 많이 외우는 길이 첩경이라며 명작 소설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착간이나 학교 가고 오는 길에 단어 하나 더 외우고 공식 하나 더 암기하는 것 외에는 여백이 없었던 그때, 그래서 우리들 사춘기는 검은 교복에 에워싸인 채 정지됐고,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달달 외우면서 우리의 맹세니 혁명 공약이니 국민교육 헌장이니 하는 것까지도 그 까까머리 상고머리 속에서 언제든 뛰쳐나올 수 있어야 했던 그때, 그래서 30-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시조선 왕들의 연대를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하며 야간 보초병의 암구어처럼 무심코 되뇌이는 암기의 명수가 되게 했던 그때, 눈높이로 책을 들어 읽어야 했던 저 아이는 우리들 미명기의 잔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살아옵니다. 그때를 아십니까? 해방이 되고 우리 정부가 서기 전 어느 신문에 요즘 말로 캠페인을 보면 기억 니은 배워서 좋은 나라 세우자였습니다. 이 신문을 따라 읽으면 경기도에서만 전체 도민의 40%가 글을 깨쳐 전 인구의 65%가 암흑에서 광명을 찾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이른바 UN 감시하에 첫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암흑에서 광명을 찾았다 해도 2100만 인구 가운데 600만 명이 까막눈이었던 그때, 유세장에서 입후보한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외치던 숫자를 따라 투표용지 위에 그려진 막대기를 세서 찍는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막대기호가 실린 투표용지와 선거 포스터는 20년 전까지도 우리 모두를 문맹자로 매도해버렸습니다. 1947년 어느 날 신문은 서울의 국민학교 졸업생 13,000명 가운데 절반인 6,500명만 상급학교에 진학했다고 전합니다. 전국적으로 중학교가 380개밖에 없던 그때, 중학은커녕 국민학교도 다니는 둥 마는 둥 해야 했으므로 그 이듬해 선 정부는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초등교육비 그때 돈 18억 원을 잡아놓으면서 중학교 58개를 더 세울 작정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대바람에 그 모든 작정과 기대를 앗아갔습니다. 몇 자 깨우쳤던 각야거겨도 전쟁통에 다시 까맣게 보였고 국군이 어디로 진격한다라는 삐라조차 읽기보다 들어서 알아야 했던 그때, 피난 수도 부산이나 수복지구 도해지에서는 책걸상도 없는 맨땅 노천교실에서 우리들은 바두가 영희야 철수야로 시작되는 낡은 교과서로부터 책 읽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책이라야 지금의 화장지만도 못한 그때 얘기로 똥종이었는데, 그나마 우리 손으로 책을 찍을 수 없어 책 뒷표지에는 더러 미 합중국 정부의 원조 운운하는 글귀가 덧붙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통에 급히 펴낸 탓이라며 책을 각자 제대로 꿰매 써달라는 주문이 있는가 하면 책 맨 뒷장에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로 시작되는 3가지의 우리의 맹세가 어느 책에건 쪽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내리막 삶의 길에 들어선 중장년들로 하여금 그 청춘을 지금은 사라진 광화문 내거리 아주탑의 구호처럼 살아오게 한 연원이었죠. 지금 아이들 음악에서는 자리가 없어진 노래 학교종이 땡땡땡. 그 학교종이 수업 시작을 알리면 선생님은 언제나 어제 배운 거 다 외웠냐라며 화두를 던집니다. 그러나 꼴매기니 새끼꼬기니 집안일로 공부를 엄두 못 내게 하던 그때, 그래서 3, 4학년이 돼도 국어책 하나 제대로 읽을 수 없었던 그때, 선생님의 화두는 우리들 가슴을 뜨끔하게 했고 토막 분필이 놓인 흑칠판에 구구단을 지우면서 분필가루를 뒤집어 쓴 선생님과 쌀이 회초리, 그리고 벌서는 우리 모습은 알 수 없는 애련에 빠져들곤 했죠. 그때는 또 가방을 가진 학생들이 한 반에 뭐 몇 명이 안 됐습니다. 둘러매는 가방이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까만 천에다가 물을 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책보라고 그러죠. 이게 전부 이제 이 등에다 이게 둘러매고 이 책보를 그렇게 해서 책을 싸가지고 다녔었고요. 그때는 그 옷 한 벌 가지고 뭐 4, 5년씩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맞는 옷을 입히면은 금방 이렇게 몸이들이 크니까, 그게 이제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옷을 사주시면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큰 걸 사주십니다. 그래야만 이제 4, 5년 또 입을 수 있고, 또 그 옷이 떨어지면 또 기어서 입을 수도 있고 해서, 그때 보면은 뭐 등이 나온 학생들, 그 다음에 너무 큰 옷을 입은 학생들, 그 사진 보면 지금 참 재밌는 그러한 그 풍경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고 문맹률이 가장 낮다는 나라로 꼽히는 우리라고들 합니다마는, 정부 통계를 보면 1960년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28%였다니 4사람에 1명이 넘는 사람들이 까막눈이었으니, 그 전에야 한 동네에 글을 제대로 쓰는 사람은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죠.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5달 동안을 문맹교육기간으로 설정, 본격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난 13일에는 문맹교육 봉사단 결단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불칠하던 문맹의 퇴치운동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였습니다. 대갓집 대청이나 빈 창고에 멍석을 깔고 채영신의 상록수식 한글 깨치기 운동이 벌어집니다. 40년 전인 1954년 봄, 이 신문은 시골 학생이 부형과 함께 서울에 와 며칠 묵으며 입학시험만 치르는데 쌀 8까마 값이 들고 입학금은 10만 환이나 돼서 결국 농촌에서 자식 하나 상급 학교에 보내려면은 우선은 쌀 40까마가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요즘 돈으로 셈하면 500만 원이나 되던 그때,
쌀은 예나 제나 우리들의 심장 같은 것이어서 아이 진학을 위해 쌀 40가마를 내면 집안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중학 진학을 이미 포기한 아버지는 아이 머리가 아까우니 중학을 보내자던 선생님의 설득 앞에 늘 자괴 어린 한숨을 내뱉곤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라며 모든 것을 아이 공부를 위해 희생시키기로 작정한 아버지를 따라 아이가 서울로 가던 날, 같은 또래 아이들은 사립안에 몸을 감추고 부러움에 눈물을 찍어내기도 했지요. 그런가 하면 그 무렵 겨울 우시장에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때문에 팔려나간 소들도 참 많았습니다. 정지용이 해살피 금빛 게으른 우르문다고 하던 고향의 황소. 팔릴 신세인 줄 알리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대학을 우리는 우골탑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 다시 서울이 된 것을 환도라고 했지요. 쉽게 아물 수 없는 전쟁의 상처 속으로 토박이들이 되돌아오고 피난민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어 서울은 파시를 이룹니다. 폐허가 돼버린 경복궁, 쌀가마 내고 속판 돈으로 청운의 꿈을 펼치리라 하던 학생들이 환도된 서울에서 벌인 첫 행사는 전쟁통에 무성하게 자란 경복궁의 잡초를 뜯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55년 3월의 이 모습, 국부 이승만 대통령 80회 생신을 축하한다며 군인들 틈에 섞여 행사를 벌여야 했던 학생들. 40년 전의 일이니 지금은 환갑을 바라보고 있을 이 학생들. 북진통일 시민 총걸기대회 따위의 행사가 열리면 출석표까지 제출해야 했던 그때, 우리는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라며 우리의 맹세를 성동원두라고 곧잘 쓰이던 서울운동장이 떠나라고 복창했으며, 무슨 강조기관이 왜 그렇게 많든지 한 해에도 몇 차례 벌어지는 교통안전 강조기관을 위한 중고생 대항 가장행렬 대회 같은 데도 어김없이 참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행사마다 비록 동원된 모습이었지만 그때 학생복은 정말 뽐낼만 했죠. 교복 칼라가 구겨지지 말라고 목둘레에 하얀 뿔테를 둘렀고, 여학생들은 풀 먹인 하얀 칼라가 구겨질세라 조심스레, 요즘 말로 목과 어깨에 힘을 주며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5.16이 나고 불과 보름 만에 내려진 중고등학생 삭발령은 그때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청춘,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인다라는 산문 청춘 예찬을 무색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남학생 머리는 바리깡으로 깎여 나갔고, 여학생 역시 머리를 조금만 멋스럽게 길러도 말광량이 일본식 발음인 후라빠로 불량소녀 취급을 받아야 하는 그 오랜 금도의 세월을 만들어놨습니다. (1957년) 서울대 57학번들의 입학식 모습입니다. 지금은 여기저기서 지도급 인사로 또는 어린 손주들 재롱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그때 단발머리 모습으로 부푼 꿈을 가누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나 부푼 꿈도 잠깐, 우골탑의 대학생들은 곧 고학생이 되고 맙니다. 하숙비가 몇 달씩 밀려 밤늦게 주인 몰래 냉기 깔린 방으로 들어왔다가 마음씨 좋은 주인 아주머니가 내놓은 저녁상, 콩나물과 두부, 김치가 고작인 그 늦저녁을 목이 메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고향에서 하숙비가 올라오면 밀린 하숙비를 셈하고 싼 하숙을 찾아 도남동이며 미아리로 리어카짐을 끌고 헤매이던 그때, 2원 50전 하던 전차표 아끼느라 우마차를 얻어 타고 굴레방다리를 지나기도 했고, 여름방학 고향에서 빈손으로 올라온 학생들은 가을 등록을 위해 피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의 신문기사를 보면
6, 7월보다 8, 9월에 피파는 학생이 많고 9월 한 달 153명 가운데 131명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피를 팔았다고 했고 그러다 허약한 몸을 가누지 못한 어느 학생의 죽음과 끝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어느 학생의 자살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돈 많은 집안 학생의 뒷문 입학, 보결 입학이 성행하고 있었고 문교부 장관이 국회에 불려나가 곤욕을 치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해방되던 해 2,300개였던 국민학교는 1950년에 3,000개, 1953년에 4,000개, 1960년에 5,000개로 늘어났지만 늘어가는 아이들 때문에 국민학교 한반 정원을 80명도 넘게 해놓고서도 1, 2학년은 3부제, 3, 4학년은 2부제 수업을 좀채 면할 수가 없었던 그때 좁은 문을 뚫기 위한 인류병 경쟁은 중학교 입시 때부터 극심극성스러웠습니다. 1965년에 이른바 무주파동은 그 인류병에다 치맛바람 모성 과잉이 얽혀진 사건이었죠. 그때 머리 좋고 내노라 하는 집안 아이들이 몰린다는 경기중학시험에 무즙으로도 엿을 만들 수 있다라고 쓴 학생들이 떨어졌고 학부모들이 교장실에 몰려가서 급기야는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불합격생 39명이 재판 끝에 경기중학에 입학하게 된 이 파동은 경기중고와 서울대학, 이른바 KS라인이 인류 인생과 2, 3류 인생을 판가름 낸다며 12살 아이들로 하여금 6학년 과정을 또다시 달달 외우게 하는 재수생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공부라야 요즘이라고 크게 달라졌겠습니까마는 이른바 주입식 공부였고 외움투성이었습니다. 국어, 산수, 사회, 자연 과목을 국산사자, 음미, 실체 마치 난수표를 푸는 음어식으로 만든 시간표에 따라 봄이 오면 사내들의 하는 노래를 8844, 5844 등 숫자 음계로 외워야 했고 빛의 삼원색, 체조 순서를 암기하면서 당쟁사화의 연대를 무갑기을하며 머리에 집어넣는가 하면 2조 500년 27 임금님 시대를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으로 외우면서 섭렵한양했습니다. 5.16이 나자 학교에서는 혁명공약을 외워야 한다며 아이들을 부산스럽게 하더니 급기야 25년 전인 1968년 12월 1968년 12월 5일 우리 교육사상 처음으로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됐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되면서 이를 외워야 하는 아이들이 등하굣길에서도 끝말인 대통령 박정희까지 암송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 국민교육헌장을 외워야만 학교에서 급식하는 옥수수빵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끊임없는 암송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것이 공부하는 길임에 전혀 의심하지 않으면서 잠을 쫓기 위해 세코나리니 나이트스루니 하는 각성제까지 먹어가면서 우리들 소년기는 천근의 무게에 짓눌려 흘러갔고 이윽고 1969년 중학교 입학시험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방이 아니라 새로운 시험의 시작이었죠. 바로 이른바 뺑뺑이 세대의 출현이었습니다. 이교도의 경전을 암송하듯 군사행진에 팔높이처럼 높이 들어 책 읽던 우리의 미명기. 그때를 아십니까?